저는 문예창작과에서 자연스럽게 소설들을 꾸준히 접하긴 했지만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자체거든요. 책을 읽는 거, 이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유일한 스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지금의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작가님께 인터뷰를 하게 된 윤수민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작가님과 작가님의 작품의 세계, 한국 문학의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여쭙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설가 그리고 라디오 DJ, 매일 5분씩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라이더, 이렇게 다 헤아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글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윤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작가님의 여러 책들을 읽어보았는데요. 부루마블에도 평양이 있다면, 무중력 증후군, 1인용 식탁, 도서관 런웨이 등 책의 제목이 매우 흥미로워서 어떤 것부터 읽으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결정하실 때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목을 정할 때는 좀 재미있고 뭔가 반짝거리는 느낌, 기바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흔치 않은 조합에서 오는 낯선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반짝이는 긴장감 같은 걸 좀 줄 수 있는 제목들을 좀 선택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건 호기심을 유발하고 싶은 거겠죠. 책 제목만큼이나 작가님이 어떻게 이렇게 상상을 하셨는지 그 과정도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작가님의 이런 상상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던 농담이 시간이 좀 지나서 머릿속에서 다시 재조합이 될 때가 많아요. 부루마블에 평양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층이 신혼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북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라는 그거 같은 경우도 제가 했던 식사 자리에서 했던 농담들이 시작이 되었다가 머릿속에서 재조합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책은 미국의 어느 도시에 허리케인이 이제 휩쓸고 지나간 그 도시를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짤막한 기사, 그 신문 기사를 오려뒀던 게 시작이었거든요. 동일본 대지진 을 이제 몇 년 후에 겪으면서 예전에 오래뒀던 기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사소한 것들을 얘기하자면 농담 같은 것들도 저에게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죠. 상상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찰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봐야 거기서 이제 어떤 틈을 발견하고 무언가가 끌려 나오는 건데 전 사실 시력도 되게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서 잘못 볼 때도 많아요. 잘못 들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착각할 때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저에게는 자극을 주는 소재가 되는 거죠.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일상을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하고 살펴보겠다, 관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일단은 상상력을 발휘할 만한 준비, 예열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밤의 여행자들 이야기를 사실 놓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의 책 밤의 여행자들이 영국 추리작가협회가 주관하는 대거상을 번역 추리 소설 부문에서 아시아 작가 최초로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늦었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외국 독자들의 어떤 점이 이제 끌렸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밤의 여행자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그 안에 한국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만의 무언가를 발견한다기보다는 어느 문화권에 있는 독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느끼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재난 여행을 굳이 떠날 필요가 없는 삶을 지금은 맞닥뜨리게 된 거잖아요. 그 전이라면 제 소설 속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재난 여행지로 날아가는 얘기지만 지금은 비행기도 자유롭게 예전만큼 탈 수도 없을 뿐더러 나의 일상생활만 해도
어쩌면 원치 않는 재난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 얘기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니까 훨씬 더 추리해내고 싶어진 그런 주제가 된 게 아닐까.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부터 기생충, 미나리 등 K-팝을 넘어서 다양한 한국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영미권 대표 추리문학상을 수상하셨다는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작가님도 이런 관심의 중심에 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바라시는 점, 그런 점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문학은 이제 너무나 다채로운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 전체를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번역 출간을 하게 되고 수상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역시도 해외 독자들과 소통을 하게 됐거든요. 뭐 이를테면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외 독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한두 달락을 저에게 보내면서 한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최근에 재미있게 본 작품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새로운 언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 모양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근사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귀찮거나 하지 않고 열심히 제가 그분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면서 이런 식의 독자와의 소통이 가능할 거라고는 제가 작가로 데뷔할 쯤에는 꿈꾸긴 했지만 독자가 한국어 독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영어권 독자도 있을 수 있고 프랑스어권 독자, 뭐 중국어권 독자들이 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환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한국 소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다양한 경로로 해외 독자와 많이 만나는 한국 작품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겁고 작가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작가님의 그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그 시점, 그리고 작가가 되시고 나서 그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가고 계신지 알고 싶은데요. 처음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대학교 들어간 이후였던 것 같아요. 국문과 문예창작 전공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과제물 자체를 문학에 대한 걸로 내게 될 때가 많았고, 그러면서 처음엔 이제 과제였을 뿐이지만 과제로라도 내가 쓴 소설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말이 오가는 과정들이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설을 쓰는 과정 자체가 아주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모전을 내고 하면서 소설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렇지만 막연하죠. 사실은 뭐 집에 있는 책장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소설가가 돼도 장편 소설은 못 쓸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거나 너무 길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막연해지는 순간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가 그게 누가 뜯어말려도 사실은 하고 싶으면 그냥 하게 되는, 그냥 글 쓰는 그 상태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사실은 계속 찾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대산대학문학상이라고 하는 거를 받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작품이 더 많은 독자분들에게 알려지게 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제가 글을 이어 쓴 건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글과 멀어지는 삶을 좀 한참 몇 년간 살다가 글을 쓰는 맛, 특히 소설을 그 세계를 만드는 기분,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 조금이라도 맛봤기 때문에 이게 아주 멀어지게 되진 않더라고요. 다시 글을 쓰고 싶어서 좀 안달이 나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던 여러 아르바이트들을 좀 정리를 하고 글을 쓰게 됐죠. 그때 이제 제가 나는 영영 못 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장편 소설을 썼고, 그게 이제 무중력 증후군이라는 작품이었거든요. 그걸 내면서 작가가 된 거죠. 작가님께서도 소설가가 된다, 작가가 된다가 뭔가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셨다고 하셨는데 네. 작가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혹시 작가님께서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팁 혹은 하나의 과정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공은 사실 크게 대학 전공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저는 문예창작과에서 자연스럽게 소설들을 꾸준히 접하긴 했지만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교 안에서의 어떤 전공 수업이라기보다는 책 그 자체거든요. 책과 내가 만나는 거는 사실 꼭 대학에서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전공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책을 읽는 거 이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읽는 기쁨, 책에 흡수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글 쓰는 기쁨까지도 또 욕심내고 싶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나는 쓰는 게 좋은데 책 읽기는 싫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읽어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책의 세계 너무 다양하거든요. 책이라는 건 진짜 엄청난 바다거든요. 책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젖지 않고 작가가 된다라고 말하기가 제가 볼 땐 약간 뭔가 어폐가 있는 느낌처럼 느껴지거든요.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책이 그냥 거의 유일한 스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가 되고 싶지만 작가가 되기가 조금 어렵거나 혹은 작가의 꿈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또 있을까요? 저는 함께 쓰는 친구를 만드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만약에 그런 거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다, 나는 혼자 써야 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SN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속에 진짜 내가 너무 많아서 글을 쓰고 싶은 나도 너무 간절하긴 하지만 글을 쓰고 싶은 나는 항상 지금 당장 친구를 만나고 싶은 나라든지 지금 당장 자고 싶은 나에게 질 때가 많아요. 이게 참 이상한데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이제 욕구는 절실한 거긴 하지만 약간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주는 것도 내 몫이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런 울타리 같은 것들이. 작가님께서 하신 인터뷰 중 소설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소설을 접하는 시기 그리고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혹시 읽으면 좋은 책을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림책이에요. 긴긴 밤이라고 하는 루리 작가의 그 그림이 있는 책이고 이 책에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여정이 나오거든요. 이 코뿔소인데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 어떤 구분 없는 그 사랑을 그대로 베풀어줘요. 틀에 갇히지 않고 그냥 모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안아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이런 포용이랄까요?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준 소설이어서 진짜 10대 청소년 친구들이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읽고 사랑하게 된 그런 10대 독자분들이 만들고 계신 사회라고 하는 공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선을 긋지 않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좀 담아서 긴긴 밤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작가님께서 많은 작품을 이제 내주셨는데 사회에 그리고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산책을 하시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돌려서 비유하는 방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약간 다른 산책로로 좀 걸어가는 느낌, 이걸 줄 수 있는 게 책이고 또 소설이고 또 제 소설 또 그런 부분을 늘 꿈꾸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책을 꿈꾸는 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가님과 인터뷰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작가님의 많은 작품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작가님의 대작도 또 기대가 되는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